네,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인류 첫 태양 탐사선 파커가 이제 곧 발사될 예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어제 이 시각에 발사를 해야 했는데 발사를 해서 지금쯤 태양을 향해서 이미 항해를 시작하고 있어야 했는데 발사 직전에 결함이 발견되면서 24시간 미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도국 홍정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이제 31분 정도의 발사가 일단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루 일단 미뤄진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이유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사에서 실시간으로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3분 30초 정도 이제 발사까지 남았고요. 예. 사실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별이죠. 이 태양 탐사에 대한 꿈을 나사가 생긴 순간부터 꾸었었는데 너무 태양이 뜨겁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술이 갖춰질 때까지 아직 한 번도 이거를 제대로 시험을 못한 거죠. 사실 예. 이전에도 한 두어 차례 정도 태양 탐사는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태양을 탐사를 하겠다 하는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여러 차례 준비를 거쳐서 이제 어저께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 31분쯤 발사할 예정이었는데요. 카운트다운 1분 55초 정도를 남기고선 갑작스럽게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탐사선을 이제 올려보낼 델타4 로켓에 헬륨 센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 결함을 안전하게 이거를 보완을 했다면은 예정된 대로 이제 2분 30초 정도 남았네요. 이따가 이거를 쌓아 올릴 예정입니다. 이 헬륨 센서 문제가 있게 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 로켓가 이제 태양으로 발사를 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이거 쌓아 올리게 되거든요. 예. 시속 70만 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를 이제 내야 되는데요. 예. 이 연료 탱크가 보조 탱크가 있고 그다음에 주 탱크가 있는데 만약에 그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올라가 이제 폭발하거나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로켓 탐사선을 쌓아 올리는 데 들어가는 돈이 무려 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전에 만전을 그렇게 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장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P통신의 화면을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가운데 있는 저 긴 부분이 예, 주 로켓이죠. 그 왼쪽에 있는 좌우에 예.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조 보조 로켓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로켓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요. 그 점화가 되고 올라가서 이제 4분 정도 됐을 때 양옆에 있는 보조 탱크가 이제 분리가 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6분 정도, 한 5분 50초에서 6분 사이가 됐을 때 이제 주 탱크, 이렇게 긴 로켓에서 예. 밑에 연료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한 43분 정도 됐을 때 여기 안에 보관돼 있던 파커 탐사선이 이제 분리가 돼서 태양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궤도에 올라섰다 안 섰다를 이제 판단하기까지는 한 발사 이후에도 한 40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로젝트의 이름이 터치 더 선입니다. 예, 태양에 닿다, 태양을 만지다, 뭐 이런 예. 의미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어저께 토요일 날 발사하는 거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썬데이에 이제 태양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됐네요. 예. 예. 이전까지 태양 탐사선이 그러니까 인류가 쏘아 올린 무엇인가가 태양을 향해서 가장 근접했던 게 4,300만 킬로미터까지 이렇게 갔었어요. 예.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절반보다 조금 더 가깝게 갔었던 예. 게 하지만 또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놓고 봤을 때 또 그렇게 가까이 갔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번에는 무려 600만 킬로미터까지 이렇게 근접하게 됩니다. 앞으로 7년간 24바퀴를 태양 궤도를 돌면서요. 그 태양풍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태양풍이라는 게 이제 우리 지구의 오로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태양이 예.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전자기파, 그다음에 방사능,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물질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가속이 되며 지구에 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발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늘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모습. 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보조 로켓 쪽에서 계속 불이 나오고 발사가 된 장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대로라면 굉장히 순조롭게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워낙 만전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쏘아 올렸다는 것 자체가 결함을 일단 완전히 잡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태양계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그리고 중심체인 태양에 대한 인류의 연구가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넬버럴 공군기지에서 파커 태양 탐사선이 지금 발사됐습니다. 델타4 대형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당초 어제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루 연기돼서 오늘 같은 시각에 발사를 준비했었는데 순조롭게 발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분 정도 뒤에는 보조 연료 탱크가 분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6분 정도 뒤에는 주 연료 탱크가 분리가 되면서 위에 남아있는 꽃갈만 남게 되고요. 그 상태로 지구 대기권을 완전히 벗어나게 돼서 43분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파커 우주 탐사선이 모습을 드러내고 태양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파커라는 이름도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사실 이 파커라는 이름이 뭐 다들 예상들 하셨겠지만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나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붙였어요. 유진 파커 박사라고 시카고대 박사인데 이제 우주에 바람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기에 우주에 바람이 있을 것 같나요? 글쎄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나온 뭐 연구에 따르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우주 공간은 완전히 비어 있는 진공 상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바람은 지금까지 뭐 없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1958년에 이 유진 파커 박사가 태양풍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가설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번 파커 탐사선이 태양을 향해 가는 게 이 태양풍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공을 이제 기려가지고 나사 최초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우주 탐사선에 넣게 됐습니다. 이 태양풍이라는 게 또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태양풍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1차적으로 태양이 뻥 하면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 전자파가 이제 빛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럼 8분 정도 후에 우리 이제 통신 장비라든지 GPS 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능이 한 두세 시간 정도, 좀 길면은 수시간 정도 내에 도착을 하게 돼서 이제 궤도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오게 되는 코로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게 지구에 이제 오게 되면은 2003년에 그랬듯이 이제 전력 계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기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우주 기상에 대한 연구와 예측을 하는 첫 발을 띈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태양 온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탐사선이 그 근처로 가게 된다면 과연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한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그 미국 사람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사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잖아요. 무려 1조 7천억 원짜리 로켓을 만들어서 지금 소각장에 갔다가 던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그런 만큼 더더욱 이 내연성을 강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커 탐사선을 보게 되면요. 탐사선의 앞에 열 방패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큰 방패 뒤에 몸을 숨긴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두께가 한 11cm, 그다음에 지름이 약 2.4m 정도 되는 이제 탄소 샌드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판과 탄소판 사이에 탄소 복합재들을 이렇게 채워가지고요. 무게가 지름이 2.4m에 두께가 11cm 정도면은 굉장히 크고 무거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게가 한 80kg이 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또 앞에는 또 하얀색 그 차열 페인트를 발라가지고요. 열들을 이제 튕겨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체도 다 텅스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열에 강하게 이렇게 또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5 지금 minutes, 20 seconds in flight. 우측으로 보시는 화면이 현재 AP 생방송 생중계 화면입니다. 현재 태양 탐사선, 파커 태양 탐사선이 조금 전에 발사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뭐 거의 점처럼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하늘을 향해 잘 발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그 화면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운트다운이 진행이 되고 나서 현재 뭐 소리는 들리지 않겠습니다만 당시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굉음이 들렸겠죠. 그 굉음과 함께 지금 발사가 돼서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 현재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기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그다음에 유진 파커 박사도 9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발사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태양에서의 태양에 대해서 원거리에서만 관측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정립된 이론들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태양 탐사선이 제대로 잘 본 궤도에 올라서 태양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이론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동안의 이론들을 좀 더 새롭게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홍정원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사업에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태양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커 내부 온도가 30도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내부 온도가 그리 높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실험 장비 이외에도 안에 좀 특별한 뭔가가 실려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좀 있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우주에서 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빛의 원천이자 그다음에 태양계 모든 에너지의 원천인 태양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또 염원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 나사가 파커 이 발사를 앞두고서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름을 태양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표가 무려 110만 개가 모여서 그 안에 메모리칩 형태로 내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유진 박사의 논문과 사진 그리고 그 박사의 편지까지 함께 동봉이 돼 있습니다. 편지에 또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나요?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91살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패기 넘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파커가 하게 되는 임무 구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계기일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예, 태양이 이렇게 가리게 되면은 까맣게 동그라미가 있고 그 바깥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빛이 이렇게 그 나오죠. 빛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코로나층이라고 하는데요. 온도가 100만 도 정도가 됩니다. 태양의 가장 중심부가 1,500만 도 정도, 그리고 태양의 표면이 6,000도 정도인데 코로나층은 그 표면을 덮고 있는 대기층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100만 도에서 150만 도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닥불이 있어요. 그럼 모닥불의 한가운데가 제일 뜨겁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덜 뜨거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기가 더 뜨거운 이 원인이 지금 규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최초로 들어가서 24번의 궤도를 돌면서 그 원인을 밝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풍이 발생할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코로나 물질들을 수집을 해서요. 그거에 대한 이제 3D 영상과 그다음에 그 내용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지구로 계속 보내줄 예정입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셨던 태양풍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되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임무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 태양풍이라는 게 우리가 지구에서 받는 이런 바람하고 달리요. 이제 전자파, 그다음에 방사선, 그다음에 코로나 물질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이 태양풍이 코로나를 벗어나서 지구로 오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 초속 1,000km 정도 이게 가속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예. 그 지점이 어딘지를 밝혀서 그 지점을 밝힐 수 있다면은 그 이전에 요거를 예측을 하나 관측을 하게 되면은 지구에 도착하기 전에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전자파가 오면은 통신 장비와 그 각종 뭐 GPS나 위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2, 3일 뒤에 오게 되는 코로나 물질들인데 이게 사회 뭐 전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망가뜨리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한다든지 대비를 할 수 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지구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태양계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중심인 태양에 대한 인류의 연구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파커 태양 탐사선이 발사된 화면 함께 보고 계신데요. 델타4 대형 로켓에 실려서 안전하게 현재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당초에 어제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사가 하루 늦춰졌고요. 이번에 오늘 24시간 뒤인 오늘 같은 시각 4시 31분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정원 기자와 함께 파커 태양 탐사선 발사 현장 화면 함께 전해드리면서 대담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